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손혜광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뭐 생명과학에서 여름방학에서는 공부해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은 전부 다 유전 특강으로 배열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PPT를 약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영균 쌤처럼 뭐 아름답게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브러셔로 약간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거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번 여름방학 특강 시간에는 어머니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크게 세 개의 반으로 약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개념반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화반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대부고 그다음에 휘문고와 같은 학교별 반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때 이제 각각의 반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참석하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그 시간을 결정하실 때 이제는 그 반 성격 확실하게 결정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어머님들께서 제가 뭐 유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그다음 유전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것은 강조 안 해도 어머님들 스스로 알고 계시겠죠. 근데 어머님들이 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은 알기만 하고 또 행동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과감하게 넘어가서 우리 과학 선생님들께서 시간 낭비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과감하게 넘어가서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이제 4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뭐 3번 보시게 되면 뭐 2024년도 여름방학 유전 특강 수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뭐 수업의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개념반, 뭐 기본반이라고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심화반, 그다음에 단대부고와 휴문고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대비반 이렇게 세 가지 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당연히 1시간 1회 타임에 3시간 수업이고요. 그럼 3시간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유전이라는 것이 딱 3시간이면 뭐 바이 티처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좀 약간 흘러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유명하잖아요. 제가 말 빠르는 걸로. 그래서 이제는 수업 시간에 뭐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께서도 자기가 말 빠르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면은 그럼 이때 저랑 비교했을 경우에 말 빠르냐라고 비교했을 경우에 그런 말은 안 나온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들께서는 3시간 동안 미친 듯이 수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4번인데요. 그럼 4번은 이제는 보시게 되면 정규 수업 시간에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제장을 통해서 문제를 얼마나 풀어봐야 되고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어머니들께서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학생들도 고민이고 어머님들도 고민이시겠지만은 유전을 뭐 2회독, 3회독 했는데 자기 것이 안 된다, 잘 안 풀린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안 풀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께서 수업만 듣고 그럼 수업만 듣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감만 가지고 그냥 자기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자기가 시간을 투자 안 하기 때문에 유전 실력이 안 쌓입니다. 그럼 유전은 수학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수학도 당연히 수업만 듣고 자기가 문제 풀어보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안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유전은 1회독, 2회독, 3회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적용하면서 풀어가는가 그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지금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는 문항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 스타일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문제풀이 방법을 학생들한테 전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문제풀이 방법을 전달할 때 한 가지 방법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보통 이렇게 접근합니다라고 다양한 방법을 학생들한테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문제에서는 이거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니까 그것만 듣고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학생들께서는 집에 가서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유전은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비례적으로 실력이 쌓이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매번 부탁하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뭐 저랑 수업해도 좋고 저랑 수업 안 해도 상관없는데 유전 수강 신청을 하셨으면은 반드시 주중에 한 3시간 내지 4시간은 반드시 빈 시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유전 문제 푸는 시간으로서 확보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학생들을 전부 다 시간표를 다 뭐 수업 듣는 시간으로 도배를 하시게 되면 유전은 또 듣습니다. 그럼 그런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는 빈 시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풀이 방법을 전달하게 되는데 학생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풀이 방법, 저런 풀이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학생들도 딱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풀었는가 그걸 복기해 보셔야 되는 거고 다양한 풀이 방법을 좀 약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 여름방학 때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지 학생들께서 2학기 내신 잘 받을 것이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수능에서도 생명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길 거예요. 근데 보통 이 타임 되면은 보통 과목에서 생명과학은 빼지 않습니까?
나는 정시다. 나는 정시인데 나는 물지야. 요즘에 선택 과목이 물지가 많잖아요. 나는 물지고 이제는 생명과학은 뭐 나랑 안 맞다. 그냥 포기하겠다. 그런 학생들이 은근히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물리나 지구과학에서도 어려운 파트는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빼고 이것 빼면은 당연히 윤사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좀 약간 그건 이과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말이 길어졌는데 4번고 같은 경우는 저는 수업 시간에 풀이 방법을 설명하겠다. 학생들은 집에 가서 다 그 풀이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연습을 좀 해달라라고 학생들한테 계속 부탁할 겁니다. 어머님들한테 부탁해도 이건 무의미한 부탁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뭐 수업 및 클리닉 뭐 진행인데 뭐 당연히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열심히 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께서 수업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클리닉 같은 것도 이제는 정규 시간 아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시부터 9시까지는 클리닉 강의실에서 조교 선생님께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한테 부탁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문제풀이 시간이 3시간 내지 4시간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 스터디 카페에서 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과제장을 가지고 클리닉 시간에 와서 조교 선생님 옆에서 풀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풀어가면서 안 풀린다. 바로 문제 잘 푸는 조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는 그거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그 시간을 과제장 문제 푸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학생들의 시간표가 이건 어머님들의 탓이죠. 전부 다 저녁에는 시간표로 도배가 돼 있는 바람에 학생들께서 클리닉에 참석하는 것이 좀 약간 좀 비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잘 참석하는 학생들은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 설명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반 설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 뭐 주차별 집중 공략 주제라고 되어 있고 5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반, 그 다음에 심화반, 그 다음에 단대보고 휴문고반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본 개념반은 이런 학생들이 참석해야 되겠죠. 유전을 완전히 처음 선행인 학생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학생들의 경험치를 봤을 경우에 완전히 처음 선행한 학생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한 번 정도 들어봤다, 2번 정도 들어봤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지금 어떤 경험치를 했냐고 그랬다면은 학생들이 유전을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고 보통 여름방학 특강에 참석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학생들을 믿죠. 그렇다면 선행을 했으니까 그래 나는 이제는 심화반 수업을 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는 문제 푸는데 필요한 이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활용해서 풀어가는 방법들이 약간 집중적으로 수업했는데 학생들께서 뭡니까? 첫 시간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선행을 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원래 제가 학생들을 약간 믿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선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는 굉장히 개념이 취약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금년에는 개념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반을 만들어서 진짜 유전이 처음인 학생. 그 다음에는 유전을 선행을 했긴 했지만은 나는 용어 자체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법도 모르겠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반에서 욕심내지 말고 착실하게 뭔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학생들께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나 욕심이 있어서 저는 심화반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은 그냥 인강으로 보니까 대체하고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겠지만 학생들께서 인강으로 듣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는 효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학생들께서 뭐 인강 진짜 집중해서 공부하느냐 어머님들 자녀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오케이. 인강은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도 동시에 들어가고 있고 애들은 멀티를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인강으로 이제는 수업 듣고 그러니까 미리 예습을 하고 수업에 참석하겠다. 일주 정도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2주, 3주, 4주, 5주 끝까지 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나는 개념이 부족하다. 처음이다. 라는 학생들은 기본 개념반을 약간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기본 개념반에서는 수업 목표가 전체 개념을 이해하고 다시 말하면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기본적인 거니까 틀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주제별로 기본적인 문항은 자세하게 풀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시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는 두 번째가 지금 6페이지인데요. 그럼 6페이지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름방학 유전 특강이 가장 핵심적인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는 심화반이 될 겁니다. 그럼 심화반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는 원래 제가 여름방학 유전 특강은 심화반만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주로 문제풀이 스킬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풀이 이런 쪽에 약간 집중되어 있는 반이 심화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뭐 보통 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의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로 나누기가 저는 약간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화반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다루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뭐 대상은 뭐 유전 1회독 이상. 근데 유전 1회독 이상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그다음 1회독 이상은 했는데 개념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는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회독을 했는데 또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뭐 겨울방학 동안에 일회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다음에 뭐 3, 4개월 또 흐른 상황이니까 학생들께서 머릿속에 많이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작년에 일회독을 했으면 그 교재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재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걸 다루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수업에 참석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그럼 그런 리마인드가 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문제 푸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아마 개념 설명이 한 30 내지 40%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는 고난이도 문제들이 구성되는지 고난이도 문제 풀이 스킬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심화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하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유전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한 문항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30분, 한 문제 푸는데 30분 내지 40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풀리면은 행복이라도 해요. 그렇지만 이는 풀렸는데 답은 기억인데 자기는 니은 디귿 그게 나오는 것이 유전 파트거든요. 그럼 이제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푸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학생들께서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스킬들을 완벽하게 체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 단위로 이 조건 나오면은 어떤 작업을 하겠다. 이 조건이 나오면 어떤 작업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는 것이 유전풀이의 시간을 확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학생들께서 그런 것이 약간 반응 속도가 좀 약간 느립니다.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풀기는 푸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풀면은 푸는데 근데 시간 내에 못 푸니까 좋은 점수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나는 유전은 풀 수 있어. 시간만 있으면은 나는 맞출 수 있을 거야. 근데 시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절대 무의미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심화반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약간 그런 쇼트컷, 치트키 약간 이런 거 약간 학생들한테 전달하면서 공부하는 내용을 약간 구성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전달하려면 학생들은 제가 말한 것을 머릿속에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숙지가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하고. 저는 이런 말을 하는데 얘는 저 새끼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그럼 7페이지와 같은 경우에서는 중간고사 대비반, 단대보고 휘문고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약에 그 학원 원장이고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한 400억 정도의 돈이 있으면은 저와 같은 경우에서는 여름방학 유전은 전부 다 뭡니까? 입안으로 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안으로 깔 생각이 뭐냐 같으면은 개념반 그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단대부고하고 휘문고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까지 전부 다 10주로 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학생들께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반에서는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심화반에서는 그래도 개념 설명을 좀 약간 있는 상태에서 또 진행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 때는 또 문제풀이반 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복되는 부분을 약간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 보통 유전을 롱텀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경험을 많이 못 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이라고 할지라도 5회 내지 6회 그 다음에는 5월 특강 기껏해봤자 뭡니까 3, 4회 그 다음에는 여름방학 특강 기껏해봤자 5회입니다. 그럼 그렇게 5회 끊어서 공부하는 거니까 학생들께서 머릿속에 정착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내신 문제는 수능하고 다르게 지엽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 지엽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하고 대화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학생들께서 자랑해요. 막전인 문제, 근수축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근데 젠장 첫 페이지에서 두 문제 틀렸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한 문제 틀렸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학생들께서 어려운 파트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려운 파트는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상 좀 이제는 쉬운 파트 그런 데서 약간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유전도 내신은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내용들 내신에서는 낚시 같은 것도 종종 있고 그 다음에 병명 암기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께서 약간 누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진짜 올 인 원이라고 약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확실하게 낚시까지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거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이는 그러니까 최고난이도 문제까지 다 이제는 가자. 그게 그러니까 이 반의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보시라도 10주라는 저한테 긴 시간이 있거든요. 10주라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 사람의 유전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파트 이제는 거의 5회 이상이고 그다음에 사람 유전병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부분은 좀 확실하게 공부하자라는 것이 이 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학 목표는요. 중간고사 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2학기 중간고사라고 대비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처음 끝까지 완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반 목표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장님이고 그다음에 돈이 정말 풍부하게 많다면 저는 모든 학생 고2 기준으로서는 유저는 뭡니까? 좀 약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모든 반을 이렇게 한다 그렇다면은 학원에서 약간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재량권이 있는 단대부고하고 휘문고는 뭡니까? 전부 다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럼 어머니들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라고 하시겠지만은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 없으면은 기본반부터 시작해서 심화반, 그다음에 이제는 2학기 내신반 이렇게 넘어오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면 여름방학 동안에 심화반 하신 다음에 2학기 이제는 중간고사 대비반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약간 비어 있는 부분들을 메꿔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딱 뭐 세 가지 이게 뭡니까 가장 뭡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념반 어떤 학생이 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심화반 어떤 학생이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대부고와 휴문고는 입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와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간 과제장 구성인데 뭐 스텝 1은 기본적인 개념 문항들 다시 말하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기준은 한 2점짜리 문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는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심화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3점짜리 문제 학교에서 그냥 그대로 카피 앤드 페이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거 대비하려면 여름방학부터 뭡니까 한 번은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인데 어머님들께서 계속해서 고민인 것이 그거잖아요. 뭐 강사를 이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제가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한 답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님들께서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그다음에 뭐 겨울방학 동안에는 어떤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여름방학 동안에는 있는 반을 바꿔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뭡니까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그럼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때 보통 반문하는 것이 그 겨울방학 동안에 들었을 때 학생 그 성취도를 약간 물어보거든요. 학생들의 성취도가 괜찮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저는 약간 그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마지막 레벨까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성취도가 괜찮게 되면 저런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학생한테 가장 뭡니까 맞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을 바꾸지 말고 끝까지 그 선생님의 마지막 레벨까지 올라가 보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성취도가 좀 약간 안 좋다. 성취도가 좀 안 좋고 그다음 두 번째 들었던 선생님의 마지막 레벨까지 다 수업을 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선생님을 바꿔보는 것도 약간 말씀드립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성취도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그 선생님께서 개설하시는 모든 반을 다 수업을 들었으면 그때는 선생님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과 같은 경우에는 풀이 방법이 하나만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풀이 방법이 약간 존재하거든요. 고3만 올라가게 되면 또 풀이 방법을 또 배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께서 다양한 풀이 방법을 접해보셔야 문제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거니까 그때는 반을 바꿔보시는 걸 약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고1 학부모님 안 계시죠? 근데 고1 학부모님 만약에 계신다면 뭐 고1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여름방학 동안에 이번에 유전을 듣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고1 학생들과 같은 경우면은 그냥 수학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1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유전 듣고 그다음에 또 머릿속에서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도 또 듣고 그건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께서 시험 안 보면은 시험에 닥치지 않으면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건 유전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렇게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걸 문제 풀어보지 않으면 잘 있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3회독 4회독 해도 유전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공부했을 때 문제 자체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학생들께서 옛날에는 막상 닥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안 풉니다. 근데 이제는 고2 이는 바로 중간고사입니다. 뭐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추석이 빨라가서 중간고사도 되게 빠르잖아요. 그럼 중간고사도 굉장히 빠르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방학 시작이 중간고사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뭐 특별히 뭡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뭡니까? 딱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이거 약간 끝내려니까 좀 약간 너무 빨리 끝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긴 시간 벌써 4분이 하셨잖아요. 4분이 하셨으면 벌써 80분이면은 학생들도 집중도가 바닥을 기는 시간인데 어머님들께서 뭔가 지금 집에 가서 그냥 뭐 쉬고 싶으시고 그다음에 친구분들이라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싶은 시간이니까 저도 뭔가 여기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씨 너무 더운데 건강하게 지내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